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 중에는 말이죠. 가볍게 읽어도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정말 줄거리만 조금 요약해서 봐도 되는 것. 또는 드물게 자세히 소화를 하면서 흡수하면서 읽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가볍게 줄거리만 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드물게 이걸 보면서 소화하면서 또 적용도 하는 뭐 이런 방송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부도는 그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정보도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흡수하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문의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5시 31분. 우리 또 대부도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길잡이 우리 이지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쾅쾅 했는데 네. 이지연 전문가님 집에도 좀 그랬나요? 네,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무서워서 오늘 생방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올 때는 다행히도 또 이렇게 비가 그쳐서 이렇게 생방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하늘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지역 분석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인데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하남시청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하남IC가 가까운 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코스트코, 스타필드 뭐 이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서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곳이고요. 향후에 지하철 개통으로 그 강남권 출퇴근이 용이해지면서 중심 업무 지역 그 직장인 수요까지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남뿐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업무지구, 교산 신도시의 근로자 배우 수요까지도 흡수 가능한 그런 위치고요. 또 지하철 개통, 도로망 확충, 또 교산 신도시 테크노밸리까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로 향후에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그래도 가까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은요. 5호선 연장 노선 중 하남시청역 역세권 지역으로 개통 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요. 도로 교통망으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올림픽대로를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신장 재래시장과 같은 쇼핑시설, 중앙보훈병원과 강동성심병과 같은 의료시설, 그리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한강과 같은 녹지공간과 우수한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3기 신도시의 한합 교산지구가 지정되면서 첨단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4차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예정이고요. 또 강일 첨단 산업단지와 고덕 비즈밸리 등 인근의 대규모 업무단지도 형성돼 있어서 인구 유입 증가의 수혜가 기대되는 하남시 덕풍동입니다. 네, 하남시 덕풍동의 모습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이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교산 신도시 내 개발 계획으로 상당한 그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가치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젊은 직장인 수요를 그 주 타깃층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의 니즈에 맞춰서 소형 오피스텔 건물들 그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부동산 세금 관련 추가 정책까지 거론되면서 아파트 투자의 뭐 어떤 틈새를 찾기보다는 이런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더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인데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하남 시청역을 도보 약 5분 거리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5층 중 12층으로 계약 면적 약 56.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3.6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예상 실투자금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게 말이죠. 예전에는 그 방송하는 분들이 일산에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아, 네. 근데 요즘은 그 배우 하시는 분들이 하남시에 그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좀 여유롭고 또 거기에도 강남이 또 샵이 다 있잖아요. 미용실 같은 게. 네. 그래서 하남시가 또 출퇴근 시간에 어디나 다 막히니까 그거 외에는 너무나 교통도 그렇고 살기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뭐 결혼하신 분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말 개통 예정된 그 5호선 하남 시청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서울과 다르게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곳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상당한 프리미엄 효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다음 도로망 교통 여건을 보면요.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동부, 강남권 접근성이 높겠고요. 또 역 주변으로는 직행버스 노선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서울권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강남권 이동이 잦은 이 젊은 수요층, 그리고 대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 하남에서 가장 번화한 하남시청 주변 구도심 입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이미 다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신장 재래시장이라든지 각종 마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 생활 패턴에 잘 맞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교산 신도시와 미사 강변도시 인근에 위치해서 이 두 곳 신도시의 무수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도 있겠는데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조성된 이 하남 스타필드,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이런 쇼핑 문화시설이 산재하고 있고요. 또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나 하남 문화예술회관 등 이 레저에서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하남 시청을 끼고 천변이 흐르고요. 덕풍공원도 가까이 있어서 편리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까지도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통망 구축의 산업단지 확충으로 이로 인한 인구 증가로 향후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통 예정이라는 건 개통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럼 개통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로또라는 걸 제가 살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놓고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지금 지하철에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뭔가 일어날 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설레이는 게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집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엔 또 덕풍역이 또 들어오면은 상당히 덕풍동에서 또 여기 또 갖춰지면은 조금 더 집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덕풍동 가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죠. 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도의 강남이다, 뭐 이런 수식어로 그래요?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끈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 호재에다가 뭐 늘어나는 인구, 그리고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 등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 환경도 갖췄는데요. 올해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 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하남 시청역은 송파, 하남 시천역 간 이 도시철도 연장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서 하남시 유일의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잠실, 수서, 그리고 미사까지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겠고요. 또 인근의 하남 미사지구, 교산지구, 풍산지구, 감일 간북지구 등이 밀접해 있고요. 강일 첨단 산업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 비즈밸리까지 이런 대규모 업무단지들이 형성돼 있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교산지구 내에 그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요. 지식 기반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등을 유치하는 테크노밸리 조성 등 지속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따른 인구 급증까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강남, 송파, 강동하고 인접한 이 유리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빛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이 단절돼 있던 대중교통망 확충에 또 대규모 업무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주거벨트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기 신도시 산업이라든지 남아있는 지하철 개통 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향후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산지구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하남 지역 개발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뭐 하남시 덕풍동의 미래 가치는 교통망 확충으로서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남시 오피스텔 가격 시세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네.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또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일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실투자금 약 2,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고요. 월세일 경우 보증금은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매달 임대료 50만 원, 예상 대출 금액은 9,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 보증금과 대출금 활용하시면 실투자금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덕풍동 주거용 오피스텔 평균 매매 금액은요, 1억 3천에서 1억 4,500만 원 예상하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약 2,500에서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남시의 덕풍동 주거용 오피스텔을 볼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서 이 서울권 생활 입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 대중교통 단절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 수요, 또 임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곧 개통될 5호선 연장선 수혜뿐만 아니라 송파간 도시철도 연장 계획 등의 교통 호재로 지속적인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남 최대 번화가 역세권에 생활, 문화, 쇼핑까지 가능한 이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임차인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수요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 자산가치 상승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 지역으로 인근의 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산업복합단지 등 수많은 대형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급증하는 인구 유입, 산업 중심 지역으로의 미래 투자 가치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월 임대 수입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보통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낮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호재의 산업단지 유치 등 수많은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시세 차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가가 월등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전세가를 이용해서 2천만 원대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남시 덕풍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할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지하철은 2호선, 7호선 대림역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종합병원 같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의 근로자 수요뿐만 아니라 여의도나 강남권,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겠고요. 이 지역 신안산선이나 경전철 개통 같은 교통 호재에 뉴타운 개발 사업 등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에 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동, 영등포구입니다. 어떤 또 인프라가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은요,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 역세권 지역으로 G밸리와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유동인구 탑3 안에 드는 신도림역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이 인접해 있어서 주변으로 형성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모습이 180도 달라질 전망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개발로 인해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네, 영등포구 대림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또 투자처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네.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에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향후 지역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주인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네. 규모는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대지 면적 약 148.7제곱미터, 연면적은 330.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6억 8천만 원에서 17억 원인데요. 예상 실투자금은 7억 400만 원에서 7억 3,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리형 원룸 그리고 주인 세대가 같이 있어서 직접 거주를 하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통 건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은 사실은 원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원룸의 수요가 정말 주변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입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도보 5분 거리 역세권 입지로 지하철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네. 또 지하철 1호선, 2호선 신도림 환승역까지 인접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뭐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구로, 반포까지 이 업무 밀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 교통망도 상당히 편리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하고요. 또 남부순환도로라든지 강변북로로도 진입이 용이해서 이런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교통망으로 지근 거리에 있는 그 형성된 수요뿐만 아니라 중심 업무 지역의 임차 수요까지도 흡수해 올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근의 대림역, 신도림역 주변으로 다수의 이 상업 시설들이 상업 중인데요. 이런 상업시설 종사자들부터 또 바로 인근의 구로 디지털 단지 근로 종사자 약 23만 명, 지근거리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접근이 편리한 그 여의도, 강남, 영등포 뭐 이런 업무 밀집 지역의 직장인 수요도 흡수 가능하겠는데요. 임대료가 이런 중심지보다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1, 2인 가구들, 직장인 임차 수요를 흡수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임대 수요로 공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라든지 테크노마트부터 CGV, 이마트 뭐 이런 각종 편의시설에 관공서, 의료기관까지도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서 임차인은 물론이고요. 향후에 직접 거주하기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가진 프리미엄은 교통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권 진입이 빨라지면 물론이고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대림 삼거리역을 바로 가까이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권까지 이동 시간도 대폭 단축되겠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한 그 교통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가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동, 이 소형 주택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G밸리를 비롯한 여의도 강남권까지 이제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영등포 중심가 그리고 당산,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낙후된 지역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통망이 확충되고 지역개발 등으로 재정비가 돼가고 있고요. 우선 호재 중에 중심인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선 개통인데요. 안산에서부터 광명, 구로, 여의도, 또 그리고 서울역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노선 대부분이 환승역으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 단지들을 끼고 지나가는 노선으로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약 30분대로 1시간 이상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영등포구 경유철도인 경전철 신림선 개통 예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선은 색강역에서 서울대역으로 그간 불편했던 이 신림에서 여의도까지 남북간 이동을 편리하게 해줄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노선이 서울 서부에 신설되는 서부선 경전철과도 이어질 계획으로 여의도에서 그 신촌과 서울대로 접근이 불편했던 이쪽 노선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해당 지역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외에도 도로도 개선이 되는데요. 극심한 교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완공이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이 획기적으로 원활해지겠고요. 지상 공간도 공원화되면서 지역가치 상승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호재입니다. 영등포구 내에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이 진행 중인데요. 계획 인구 약 2만 5천여 가구의 굉장히 큰 규모 개발 사업으로 기반 시설 조성이라든지 환경 조성으로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지역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림동에 위치한 통건물의 시세와 가격도 한번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대림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네. 매매 금액은 16억 8천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 예상 금액은 총 보증금 약 6억 4,600만 원에 월 임대 수입이 약 443만 원입니다. 대출은 약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증금과 대출금까지 활용한다면 실투자금은 7억 400에서 7억 3,400만 원가량으로 월 약 443만 원의 수입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 통건물에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정보 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통건물의 평균 매매가는요. 16억 8천에서 17억 원이고요.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했을 때 예상 실투자 금액은요. 7억 400에서 7억 3,4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통건물 그 주인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주인 세대를 세를 또 줘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세로 세를 주면은 투자금이 더 줄어들게 되고요. 아. 또 직접 거주를 원하시면 직접 거주하시면서 뭐 얻는 세대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관리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요즘은 부동산이 대신 좀 이렇게 뭐 페이를 주면서 가능도 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에서 임대차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네. 요새는 또 이런 관리 업체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맡겨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님이 조그맣게 이렇게 소형 주택을 갖고 계셨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이 직접 그 세입자랑 하다 보니 좀 상당히 트러블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게 아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은 뭐 그들이 이제 중간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건물 볼 때 또 주의할 사항 또 알려주시죠. 네, 영등포구 대림동 통건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건물은 분리형 원룸, 3룸 주인 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1, 2인 가구의 학생이나 회사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2호선, 7호선 대림 역세권에 1호선, 2호선 신림역도 도보권 입지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쥐밸리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외에도 여의도라든지 강남 이런 중심 업무지역 직장인, 학생, 두터운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깨끗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도 뒤지지 않는 내부 풀 옵션 시설에 비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이로 인한 그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겠고요. 따라서 공실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통건물 임대 사업 이어가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지역 개발, 교통 호재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으로 자산 가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이 안정적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실률이 없는 그런 통건물이 대해서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신 이지연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저희의 안목을 키워줄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워낙 또 알차게 많이 준비를 하셔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강남구 이제 서초동 지역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민들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나 일단은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강남 쪽으로 서울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게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게 지금 맞는 이제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액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체념하지 마시고 또 작은 돈으로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뭐 강남 3구로서의 뭐 굉장히 그 주거 가치가 높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도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항상 상담이 이어지는 곳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이 지역의 이제 일단 포인트는 사실 지금 초역세권 이제 3분 거리에 이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점이고요. 지금 부동산 규제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도 상당히 나오는 그런 매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강남을 또 주저하시고 금액적인 부분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러한 서초동에 또 개발 호재가 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있죠. 이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또 임장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임대가 보증되고 강남의 개발 호재가 수혜가 기대되는 서초동의 모습 화면을 보시죠.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수도권과 지방 각지 등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도로는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리풀 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교대를 비롯해 법조단지와 업무, 상업지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도 위치해 있어서 전시회, 콘서트,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타운 조성과 남부터미널 현대와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워낙 뭐 인지도가 높은 동네라 뭐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아는 지역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투자처 어떤 물건입니까? 네, 신축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2호선 서초역을 8분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2호선과 3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을 또 8분 정도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리플 그 입지 정 가운데에 있는 그런 굉장히 입지가 양호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은 약 37.92제곱미터고요. 실평수가 약 12.5평 정도로 13평이 조금 안 됐지만은 구조가 상당히 좋은 그 3베이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구조가 그 이상의 구조, 크기가 굉장히 크게 그렇게 좀 설계가 돼 있는 현장입니다. 전세 시 지금 9천만 원으로 실투자금 확정이고요. 지금 임차인이 이미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실 우려가 없는 이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접근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1천만 원에 전세가 3억 2천만 원에 입주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러한 대출 활용까지 해보신다면은 월세까지 약 120만 원 정도까지 월세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축 투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14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오피스텔 지금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것 같고 메리트는 남부터미널역과 서초역, 교대역. 야,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번화가인 이 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 자세히 분석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준공이 3월 달에 이제 준공이 완료된 그런 현장이고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네.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초역세권 상업 지역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교대역, 서초역을 모두 8분 거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고요. 특히 이제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신사역이나 압구정역, 또 종로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교통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들의 그 임차 선호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생활권은 강남권에 있지만은 강남권 안에서 초역세권의 현장과 그리고 적정한 그런 임차 이제 지역을 찾는 곳이 이곳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3대 업무 지역인 이제 강남, 서울, 그 여의도 등을 모두 이제 환승 없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입지적인 교통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인근에 지금 서초역을 도보 8분 거리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근에 지금 서초 법원 단지가 또 있죠. 그 임차 수요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곳은 이제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주변에 모든 임차가 거의 지금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소득 직장인들 주변에 상당히 그 커피 전문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석을 해봤는데 의외로 저가 커피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득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수준들도 계시니까 뭐 좀 더 좋은 환경의 어떤 뭐 주거 환경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퀄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가치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도 그 임차인들은 사실 개발 호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요.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그 생활 인프라가 또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호재가 많다 보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임차 수요는 더더욱 또 늘어날 수밖에 또 그렇죠. 없겠죠. 일단은 지금 서리풀 터널 개통이라는 게 지금 서초구 쪽에서는 최근 개발 호재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완성이 된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그 몇 년 전에 터널 그 서리풀 터널을 그 개발 호재를 가지고 그 이미 그 투자에 좀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지금 이제 몸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뒤에 후발적인 그런 개통 호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죠. 거의 대부분은 지금 교통 호재인데요. 네. 어쨌든 부동산은 이제 교통 따라 또 돈이 또 몰리는 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는 이루어졌지만 이 다음 나머지의 또 이런 재료들 개발 호재 재료들을 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서초구는 뭐 서초대로와 태일원로 이 라인들을 모두 이제 종상향을 해서 이쪽을 이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서초 롯데타운도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강남의 이제 노른자 땅이라고도 지금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현재 그 삼성타운의 약 2배에 가까운 그런 복합 문화 유통센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은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언제나 24시간 북적북적한 곳이지만은 사실 어떤 그 대형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부족한 강남의 인프라를 채워줄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개발 사업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터미널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눈 앞에서 개발 호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서울 남부터미널 현대화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하에 터미널 기능이 모두 들어가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터미널 기능 들어가고 지상 40층 이상의 규모로 현재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그 랜드마크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개발 사업을 지금 잡고 있고요. 이 안에는 어떤 문화와 주거 공간, 이런 쇼핑, 이러한 것들이 모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발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완공 시에는 어떤 그 주변이 굉장히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변할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그 안목이 좀 필요하시겠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정보사령부 부지 역시 개발 사업도 그 부지가 지금 상당히 넓은데요. 그 사업도 역시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IT와 또 바이오 개발 사업들이죠. 이런 첨단 업무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강남의 그 한복판에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비만 약 2조 3천억이 또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조.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대규모 강남 뭐 안쪽에서도 굉장히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남부터미널역 이쪽 주변은 또 현재 또 양재 지역하고 또 상당히 또 가깝죠. 네. 이 안에 지금 삼성이나 뭐 LG전자, 어떤 KT 이런 그 대기업들과 그 외에도 약 300여 개의 이런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는 곳이고 이런 연구시설이 많이 모인 곳인데요. 특히 이제 이 양재 R&CD 특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완벽하게 좀 더 많이 입주민이 들어오고요. 어떤 그 배우 수요가 더 채워질 예정입니다. 약 15,000여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까운 곳에 도보 차량으로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 수요까지 받는다면은 뭐 배우 수요는 뭐 더한 나위 없이 뭐 네. 탄탄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또 매물지와 또 차량으로 불과 약 5분 거리 안쪽으로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이 또 이루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이 사업들이 모두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 있지만 네. 플러스 일자리가 지금 창출이 된다는 점이 다 모두 이제 공통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변화된다는 데 있는 거죠. 여기에 내 주거 가치가 올라가고요, 지역 가치가 올라가야 지역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점, 이러한 점에 어떤 그 안목을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초동이라면 원래 뭐 인구유입이 뭐 어마어마한 곳인데 거기에 또 뭐 정보사 부지는 이미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옮기고 거기에 2조 이상의 가치를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와 이거 뭐 금액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문화 시설과 또 뭐 기사를 봤지만 뭐 실리콘밸리 같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봤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서초동 투룸 미래 가치가 상당한데 오피스텔 그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지금 매물 시세가요. 지금 이 주변에 부동산을 좀 알아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지금 강남권에 1억 미만의 소자본으로 투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없을 뿐더러 네. 매매 금액 자체가 지금 보신다면은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이 형성돼 있는 현장이 이 현장인데요. 사실 강남을 다 뒤져보셔도 지금 이 가격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현장이 이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임대보증금 이제 3억 2천만 원에 오늘 세대는 이미 들어와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다른 세대 역시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전월세가 모두 상당히 잘 맞춰지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으로 바로 등기를 해서 이제 임대 사업 시작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만약에 실거주 하실 곳이 필요하시다면은 또 다른 세대 또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동 투룸 오피스텔 시세는요 3억 9,500에서 4억 1,000만 원 예상하고요. 전세로 임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서초동 또 투룸을 볼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투룸의 구조는요. 지금 이제 투룸 오피스텔을 잘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부동산 규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앞으로 임대 사업 하기가 또 힘들어지셨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또 시세 차익을 본다면은 또 투룸 이상, 쓰리룸도 지금은 또 접근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단은 역하고 가까운 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또 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가까워지느냐 이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급이 남부터미널역 주변으로 신축 공급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공급이 조금 적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일단은 유리하시겠고요. 특히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 수가 굉장히 많죠. 2개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 117세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면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소와 그리고 임차인 간에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지방에서도 충분히 마음 놓고 투자하실 수 있는 이런 점이라고 또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임차인까지 모두 맞춰진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대 사업 시작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갈아타실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좀 이러한 것들은 발빠르게 나오셔서 또 임상해 보시는 그런 또 관심을 또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액 투자라고 나중에
나중에 또 뭐 돈을 좀 모아서 월세 전환을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서울의 이제 3도심이죠. 조금 네. 전에 저희가 강남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이제 영등포를 또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네네. 일단 오늘 그 매물지는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 지역이고요. 네. 이곳에 지금 원룸형 복층형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고 아담하지만 아주 알찬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신길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바로 영등포 중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죠. 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신길역에 도보 30초 이내로 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 내 코앞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현장입니다. 네. 여기에 또 여의도를 또 걸어서 또 갈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단 여의도와 무조건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격적인 면을 좀 찾으시는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1위 가구가 계속 좀 늘어나는 곳이 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중에서도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서 가장 알찬 매물을 고르시는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소득자들이 많은 여의도 업무단지와 정말 가까운 형제 같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금융타운과 목동, 마포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 성심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올려줄 개발 호재까지 풍부합니다. 신안산선 개통과 상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또 투자처를 알아볼까요? 네, 1호선과 5호선을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 역을 30초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원룸형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 11층 규모고요. 지금 87세대 정도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용 16.06제곱미터고요. 또 실평수가 약 8평 정도 가깝기 때문에 침실 공간을 제한 그 바닥 공간이 또 상당히 넓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고요. 가격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충분히 임차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영등포 중에서 최저가의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11층 규모의 복층형 오피스텔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확 들어왔던 게 도보 30초. 지하철 내리고 30초인가요? 아니면 입구에서부터 30초인가요? 사실은 5초입니다. 아, 5초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지하철역 정말 5초 거리에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입지 자세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길역은 1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뭐 영등포 내에서도 이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은 굉장히 좀 드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역에서 바로 10초 안으로 약 5초 안에 정말 엎어지면 내 건물이 있는 그런 곳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현재 지금 영등포에는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매물인데요. 좌측에 이제 마곡이 있겠고요. 바로 한정거장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여의도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5호선 같은 경우는 또 종로까지 또 뻗어 있기 때문에 종로나 장안동 동대문구까지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황금 노선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여의도라는 곳을 이제 걸어서 가실 수 있다는 거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의도와 이 신길역이 이제 가장 가까운 그런 거리다. 이 점에 일단은 다른 매물과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는 이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보 5분 거리는 또 영등포역이 있죠.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임스퀘어나 뭐 백화점이나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모두 가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젊은 인구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이제 곧 여의도의 타임스퀘어가 또 들어오면서 또 도보로 또 걸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양쪽의 영등포역과 여의도역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1인 가구들은 일단 편한 것을 또 선호하고요. 네. 또 역하고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그렇죠. 놀거리, 즐길거리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현장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생활 인프라 풍부하고 또 직장도 가깝고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실률을 상당히 낮추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여러 개발 사업에 또 수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네, 일단 지금 오늘 이 매물지 현장 바로 앞에 도보 1분, 2분 거리예요. 네. 1분 거리 정도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로타리 이 고가철도를 이제 철거를 하고 이 위에를 이제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요. 또 그래요? 지하로 또 차량이 지나가는 이런 또 개발 사업을 또 예정이 또 되어 있으면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올해 네네.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공원이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네. 어떤 그 쾌적성, 그렇죠. 뭐 숲세권, 뭐 물세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필요성을 따지는 많이 예, 느끼죠. 그렇죠. 네. 이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인 거주를 하더라도 일만 하는 지금 시대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공원을 내가 바로 코앞에서 또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신길역 같은 경우에 영등포와 여의도 중간에 그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관문 역할, 이어주는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여의도 파크원 개발 사업이 지금 내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 중국 목표로 해서 이제 입주를 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층이 69층이고요.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어떠한 그 유명 호텔 들어오고요. 또 뭐 백화점이나 어떤 이런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들어오게 되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 사실 그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이 영등포 쪽이 현재는 좀 더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영등포 쪽으로 또 해서 또 놀러 올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신길역 같은 경우에는 신길역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이쪽에 또 임차 수요가 또 많이 또 확보가 될 것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등포역과 여의도역은 현재 그 신안산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또 GTX B 노선 이 사업이 여의도 쪽에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점들 교통적인 수혜까지 앞으로 더 양쪽에 다 누릴 수 있겠죠. 이렇다면 이 주변은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 자리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그 호재를 받으면서 내가 그 수혜를 입게 된다면 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점을 또 그런 점에서 또 투자처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 그 로터리 고가가 없어지고 녹지 공간이 생긴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네요. 그죠? 네, 요즘 맞습니다. 같은 시국에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영등포도 오피스텔 시세 어떻게 되는지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이요. 사실 지금 영등포역 쪽에 지금 원룸 가격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하. 이 가격은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분양가 자체가요. 약 2년 가까이 되는 그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네네.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도보 30초 초역세권 현장에서 어떤 위의 공간에 침실을 갖춘 이런 크기의 이런 곳을 이 가격에 찾긴 굉장히 힘들죠. 네.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시세 잡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도 가능한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보 30초 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상당히 잘 나온다는 점이 있겠고요. 중요하죠.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서초동의 투룸 오피스텔이나 지금 이런 원룸의 이런 오피스텔이나 현재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또 지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네. 지금 현재 기회를 또 충분히 또 활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복층형 오피스텔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500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6,000에서 7,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영등포동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또 볼 때.
네, 일단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건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지만, 영등포 개발 수혜도 받고요, 여의도 네네. 개발 수혜도 받기 위해서는 여의도와 가장 가까이 붙으시는 게, 예, 그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좀 메리트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규모를 좀 큰 것을 예, 그런 것을 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네네.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의도 가까운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기 대부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Ready? 액션!